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가 남정희 선생의 총각뱃사공 노래 들려주는데요. 네. 가사가 슬퍼요. 네. 짧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동백꽃이 술을 놓은 고향포구에 올해도 찾아왔네 총각뱃사공. 3년 전 짝사랑하던 그 아가씨는 서울 총각 품에 안겨 시집 갔는데 님도 없는 동백포구 뭘 하러 왔는가 총각뱃사공. 네. 예, 가사는 슬프지만 시사뱃사공은 올해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뉴스의 강을 건네줄 분입니다. 자, 첫 소식은 인사도 안 받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총각뱃사공 노래만 나오면 네. 저도 약간 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매일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당내 분위기 사실 좀 어수선한데 1박 2일 워크숍 열렸죠. 오늘까지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일 지방선거 패배로 커진 내홍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총 155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대선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평가 그리고 당 혁신 방안, 전당대회 규칙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 관심 있는 건 역시 전당대회 출마 요구 내지는 출마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참석인데 참석했어요? 네, 이 의원은 조별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대표 출마 결심 굳혔냐고 질문하자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해철 의원이 전날에 당대표 선거 그랬죠. 불출마하면서 동반 불출마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네, 0.5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의원. 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무작위 추첨으로 조를 뽑아서 토론에 들어갔는데 14조가 죽음의 조다. 이거 뭐 축구도 아니고요. 네. 왜 그런가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홍영표 의원, 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14조에 들어가서 이 당내 일각에서 죽음의 조다. 기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뭐 브라질, 독일이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죠. 네. 두 의원이 속한 14조에서는 민생 경제나 가상화폐 대처 방안에 대해 깊이 토론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토론 직후에 얘기를 했고요. 네. 이재명 의원은 거의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은근슬쩍 조용하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네. 안 나갈 테니 이 의원도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지금 보도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당대표 출마 겨냥한 목소리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당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 소속 송갑석 의원은 이회창의 길을 따라가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는데요.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1997년 대선 패배 후에 8개월 만에 당 총재, 당시 대표죠. 네. 가 됐으나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실패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죽음의 조 14조 분임 토론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당대표 얘기는 이런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던 말이고 홍영표, 이재명 두 의원이 함께 있었잖아요.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매일경제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당 내부를 보면 강성 팬덤도 있고 전통적 지지자도 있는데 둘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의원이 만약 출마하면 작년 대선 경선 때보다 훨씬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대표가 된 데 임기 2년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손해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권주자급 정치인들 중에 대표를 맡은 이후 대통령까지 된 경우는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죠. 이렇게 두 명뿐이었는데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의원이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권에 도전한다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게 험로다라는 얘기는 사실 보궐선거 출마 때도 네. 나가는 게 좋지 않고 불리하지만 책임지기 위해서 나간다. 이게 이재명 의원의 말이었죠. 고용진 의원도 CBS 뉴스쇼에서 한마디 했네요. 네, 고용진 의원이 이 죽음의 조의 조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조장은 이제 이장섭 의원이었다고 하고요. 네. 고 의원에 따르면 뜨거운 충돌 같은 건 벌어지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네. 고 의원은 현재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본다면 이재명 의원의 출마 쪽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요. 정치인분들이 출마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출마할 수 있다로 네.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소통창구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가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이라는 게 신설된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 제안을 새로 개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청원도 사실 모든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서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네. 또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신문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20만 건의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긴 하고요. 자, 이번에 국민 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된다고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은에는 민원 제한 코너 그리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시정 요구하거나 법률과 같은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그리고 동영상 제한 코너가 있고요.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배기 전화 안내가 있는데 네, 100이 뭔가요? 배기에서 숫자 앞에 10, 10은 윤석열의 열을 뜻한다고 하고요. 아. 2는 한자 귀이를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합니다. 열귀 뭐 이렇게 네. 돼버리네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행정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건에 대한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나요? 네, 운영은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청원의 원칙이랑 국민 제안의 원칙이 좀 다른가요? 네, 원칙이 살짝 다른데요. 국민 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로 한다고 합니다. 네. 또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울러 이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한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SNS로 국민청원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URL을 누르면 국민청원 페이지도 들어가서 동의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아젠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방식대로 가면 약간 참여율 과거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건을 충족해 답변이 이뤄진 비율이 0.026%, 0.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덧붙였고요. 전면 비공개 원칙도 큰 변화인데 예전에 이제 100명 사전 동의가 네.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20만 이상 동의가 이뤄져 이제 답변을 한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다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동안 국민청원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민식이법도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좀 국민적 공감대가 올라왔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변화도 민심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고 네.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제안 열리니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부분들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노동시간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 이게 뭐 공식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공약이었잖아요. 네. 네,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네, 어제 두 차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고용노동부도 어제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예고하면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했는데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 장관은 이제 우리 노동시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저출산, 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네. 말한 건데요. 먼저 이제 임금 근로시간 개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52시간제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네. 없다. 그리고 53조 1항이 노사 간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52시간인 겁니다. 2018년도에 통과가 됐죠. 52시간제.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전면 시행된 지는 1년을 맞는데요. 네. 이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 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최대 48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가능한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 단위로 유효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로도 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보니까 평균적인 월 단위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이 52.1시간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 최대 일주일의 근로 시간이 최대죠. 네. 92.1시간에 달할 소지도 있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른 노동자도 있습니다만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사회적 의미도 있고요. 충분히 더 일해서 나는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장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자, 임금 체계 개편 얘기도 있는데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는 참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예요. 네, 연공성이란 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해 근무한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0명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70.3%에 달할 정도로 연공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처럼 그렇죠. 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 체계가 고성장 시기 장기 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게 노동부의 진단으로 보입니다. 예, 많이들 이동하고 또 이직이라는 게 정말 흔해지긴 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경영계 반응이 있는데 노동계는 일단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계약 이렇게 얘기했죠. 네,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정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뭐 경영자 측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노사가 조금 변화된 환경이라는 것도 분명 사실이나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을 잘 머리 맞대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참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여야가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 가보죠. 네. 뮤지컬 엘리자벳 이거 뭐 옥주현 씨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나라 컨텐츠인데 출연진 선정 논란이 불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네, 걸그룹 핑클 출신의 뮤지컬 스타 옥주현이 지난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 그리고 누리꾼 2명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살펴보니까 엘리자벳 5번째 시즌에 옥주현, 이지혜를 이제 타이틀롤이 작품 제목과 이름이 같은 주인공 엘리자벳으로. 그렇죠. 엘리자벳 역으로 네. 선정한 후 일각에서 제기된 친분 캐스팅 의혹을 아,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된 건데요. 네. 네. 이게 친분이 아니라고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의 명예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캐스팅 역할을 맡아야 될 엘리자벳 역할을 맡아야 될 배우 김소연, 이지혜가 불발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차례 맡았던 김소연이 빠지고 이지혜가 캐스팅이 된 게 논란이 네.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에 따르면 이지혜가 캐스팅된 것을 두고 옥주현과 친분 때문이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김호영 씨가 SNS에서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다라는 글로 이제 옥주현 씨를 옥장판.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참 이런 방식으로 또 뭔가 불만들이 쌓이면 또 이런 식으로 좀 비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지금 옥주현 씨가 실제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뮤지컬계 내부에서도 자성이라든지 여러 비판의 목소리 있죠. 네, 1세대 뮤지컬 배우로 통하는 박할린, 최정원, 남경주는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는 정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이제 자성 노력을 호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옥주현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같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공정,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 이호영 시사베사공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 시사베사공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